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학교에서 AI를 쓰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 됐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AI로 숙제를 다 해왔다면 이거 성적을 어떻게 줘야 할까요? 바로 이 아주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계획을 내놨는지 오늘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가 여러분 자녀의 숙제를 거의 대신 다 해줬다고 칩시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더 이상 영화 속 얘기가 아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룰 정책적인 고민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AI와 학교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AI가 교실 깊숙이 들어온 지금 학교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정부가 디지털 교육을 막 밀어주면서 AI는 이제 교실에서 거의 연필처럼 아주 흔한 도구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무도 제대로 된 규칙을 안 정해줬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온갖 혼란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의 핵심 문제로 딱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보시죠. 첫 번째,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바로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일관된 규칙이 없다 보니까 학생 평가의 공정성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공식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이 학교 다르고 저 학교 다르고 심지어 같은 반인데도 선생님마다 AI를 써도 된다, 안 된다, 기준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평가는 학생이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이 아니라 최종 결과물에만 집중되다 보니 학생들이 AI 문제풀이 앱 같은 걸 써서 과제를 내도 사실상 이걸 걸러내기가 너무 어렵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성적 왜곡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 현장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AI를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 몰라 학생들도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 명확한 규칙이 없으니 그 모든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들 몫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학습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AI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의 진짜 공부를 방해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깎아먹고 있다는 거죠. AI가 써준 글을 그대로 긁어서 내는 사실상 표절이죠. 이런 일이 점점 늘고 있고요. AI를 썼으면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요. AI가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환각 현상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이걸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진짜 사실이라고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러니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어떻게 길러지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핵심 문제입니다. 이건 바로 안전에 대한 이야기, 특히 학생들의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무료 AI 서비스를 쓰면서 무심코 자기 이름이나 학번 같은 개인정보를 너무 쉽게 입력하거든요. 근데 이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누가 보는지,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우리 아이들의 민감한 정보가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인터넷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큰 문제가 드러났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공식적인 대응 방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해결책은 아주 명쾌합니다. 각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하나씩 딱 짝지어서 내놓았는데요. 불명확한 기준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AI에 너무 의존하는 건 출처 표기 의무화와 교육으로, 그리고 데이터 유출 위험은 보호 규칙 시행으로 맞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해결책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먼저 새로운 학업 규칙을 만들고 학생 교육을 강화하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거예요.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이 과제를 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평가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글쓰기 과제라면 아이디어를 내거나 대충 뼈대를 잡을 때까진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최종 글은 반드시 선생님의 감독 아래에서 직접 써야 한다는 겁니다. 학생들한테는 이 세 가지 새로운 원칙이 적용됩니다. 첫째, 과제마다 AI를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 규칙을 정확히 배우고, 둘째, 내가 어떤 AI를 어떻게 썼는지 그 과정을 기록하고, 마지막 셋째,
제출물에 AI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출처로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규칙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AI를 더 똑똑하게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AI 활용 내용을 안 밝히면 감점 같은 불이익을 주고요. 학기 초마다 AI가 틀린 정보를 주거나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거죠. AI가 준 답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다른 자료랑 비교해서 이게 진짜 사실인지 확인하는 훈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그리고 이 계획이 언제, 어떻게 실행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이제 AI의 이름이나 학번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선생님들은 또 학생들이 제출한 파일에 혹시 개인정보가 숨겨져 있진 않은지 확인하게 되고요. 교육당국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좋은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게 그냥 아이디어나 구상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실행 시간표까지 딱 나왔습니다. 2025년 12월에 전국 교육청으로 지침이 전달되고요. 2026년 2월에 공식 규정이 개정된 다음에 바로 3월 새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 현장에 이 새로운 AI 지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계획의 핵심 철학은 결국 이거죠. AI 사용을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자는 겁니다. 과연 이 새로운 시도가 우리 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